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종류는 독립기초와 줄기초, 매트기초, 말뚝기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되는 독립기초에 대해서 거푸집과 콘크리트 물량, 철근의 물량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푸집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기초에 이렇게 집안에다가 기초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면부에 기초판의 두께와 동일하게 해서 그런 거푸집 면적을 산출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표면적에 대한 면적을 산출하게 되면 이 거푸집에 대한 수량을 이제 산출하게 되고, 콘크리트는 기초판의 콘크리트의 최적을 구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물량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철근 이제 피복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피복 두께라 하면 이건 이제 기둥에 대한 거고 이제 기초에 대한 건데, 기둥이라고 했을 경우에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이제 피복 두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복 두께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알칼리성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근이 부식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내화에 있어서 철근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이 철근에 대한 보호를 내화성을 높이고 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피복 두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철근은 또한 녹슬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자체가 철근을 꽉 잡아주고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응력을 보완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로서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서 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피복 두께는 일정한 부분에 두께를 포함하는 게, 이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이제 굵은 골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굵은 골재일 경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그 사이로 충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가 돼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철근의 인장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외곽 라인이 4m에 4m의 이제 기초판을 갖는 콘크리트의 내부를 보면, 이건 이제 기둥에 대한 것과 기초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기초판에 이제 철근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에 대한 철근이 배근이 되겠죠. 보강근이 이렇게 45도에 대한 이제 보강근이 들어가고, 철근이 이제 수직에서 내려오는, 기둥에서 내려오는 철근이 있겠고, 이게 이제 기초판에서 이 가로 방향의 철근과 세로 방향의 철근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가로 방향은 이제 직선으로 보일 거고, 세로 방향은 단면이 이제 마구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철근의 지름의 크기대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세로 철근, 가로로 가는 걸 이제 가로 철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근이 맨 바깥에 있는 부분에,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거푸집이 설치하는 부분에까지 이제 거리를 피복 두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곽에 있는 철근하고 철근의 이제 바깥쪽 부분하고 거푸집이 닿는 부분에 그 사이를 이제 피복 두께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철근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는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이제 1200짜리가 정사각형이 있고, 또 기초판이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짜리가 있을 경우에 기둥에서 이제 1400, 이쪽에서도 기둥에서 이제 1400. 그래서 기둥의 크기는 폭이 이제 4m의 4m의 기초판에 높이가 1400인 이런 기초판이 되겠고, 기둥은 1200짜리에 가로 1200, 세로 1200 기둥 폭이 높이가 있는 그런 기둥의 기초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면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그림은 기초판에 기둥의 철근이 기초판 철근하고 맞닿았을 때 위에서 받는 하중의 응력을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갈고리 90도의 이제 갈고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 표시한 게 양방향으로, 지금 철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13개, 16개
그래서 16개의 방향이 요게 있는다고 전제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별도로 기둥에 대한 철근만 이제 표시된 건데 방사형으로 갈고리를 형성하게끔 해서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이 기초판의 콘크리트 부분에 이제 전달이 되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철근 배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철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기초가 집안에 위치하게 되고 상부에서 받는 하중이 이제 집안에서 또는 땅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해력이 될 경우에는 그 집안에다가 이제 기초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진해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기초 하부에 이제 말뚝을 받고 말뚝에서 나온 이 피아노 선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기초판에 철근과 이제 결속을 시키고 기둥에 대한 철근이 기초판의 하부에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거푸집을 기초판의 사이즈에 맞게 설치가 되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그 기초판의 높이까지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서 이제 기초판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 기초에 대한 철근 배근과 기둥에 대한 철근 그리고 기초에 대한 철근이 이제 배근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게 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철근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것은 철근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산출할 때 가로와 세로 철근은 이제 수량을 산출할 때 요 피복 두께를 제외한 요 길이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기둥의 사이즈라고 하면 기둥의 사이즈가 1200, 1200, 1200, 1200이면 1200에 곱하기 4배를 하면 4800이 되겠죠. 그 길이 전체를 이 기둥 사이즈라든지 기초판의 사이즈라든지 피복 두께는 고려하지 않고 철근 규격당 길이를 산출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판이라든지 또는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기둥 사이즈와 기초 사이즈 그대로를 철근의 길이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처럼 기초판에 철근이 있고 기둥에 철근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맨 먼저 콘크리트가 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둥의 철근이 기초판에 묻히게 되죠. 그거를 다우엘 철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도면에서 보듯이 밑에 하부에는 이제 기초판의 철근이 이제 배근을 하고 기둥의 철근이 배근이 된 상태에서 기초판의 두께만큼 이제 콘크리트가 쳐지기 때문에 미리 기둥의 철근을 이렇게 심어 놓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우얼 철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다우얼 철근은 기초판의 철근이 아니라 이제 기둥의 철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할 때 요거 이제 기둥이라고 했죠. 기둥에 이제 높이가 있겠고 또 깊이가 있겠고 깊이도 철근의 깊이도 이 기초판의 깊이만큼을 이제 고려를 하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기둥의 철근을 이제 연장을 해주게 돼 있죠. 결속을 해서 철근을 이음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철근을 기둥의 이제 철근은 기초판에 묻히기 때문에 최초로 설치하는 이제 기둥을 이제 다우얼 철근이라고 하고 그 철근이 이어서 계속 그 수직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우엘 철근이 있는 부분에서 인장 이음을 하게 됩니다. 인장 이음은 이제 맞댐 이음도 있고 또는 기계적인 이음도 있고 뭐 용접 이음도 있겠지만 철근의 지름에 따라서 상온에서 29mm 이하는 맞댐 이음이나 기계음 또는 커플링 이음으로 해주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철근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철근은 주근과 이제 부근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기초판 같은 경우에는 4m, 4m가 정방형의 사이즈지만 4m, 6m짜리라고 하면 6m가 주근이 되고 긴 방향이 이제 주근이 되고 짧은 방향이 이제 부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과 이제 장변 방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 있고 물론 이제 길이 산정할 때는 주근이라든지 부근이라든지 모두 피복 두께는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개수를 산정할 때 한 개를 반드시 단변 길이의 주근 간격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올림을 하고 무조건 9.1이면 10개, 8.2면 9개 이렇게 반드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철근 수량은 늘어나도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림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계를 해줘야지 철근의 개수가 여기처럼 간격에 맞게끔 이 개수가 길이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대한 철근의 개수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이나 장변 방향 또는 주근, 부근으로 했을 때 장단변의 길이를 주근의 간격, 철근의 간격이죠. 철근의 간격으로 나눠주고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한계를 더 더하게 되면 철근의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철근의 개수가 나오면 철근의 길이는 이 기초판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의 철근도 간격 500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 되고 거기에 길이는 4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들어가는 철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들어가는 철근은 이 기초판의 길이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철근의 전체 길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강근이라고 하는 이 45도로 이제 배근되는 거는 우리는 장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단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그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여기 A제곱, B제곱, A제곱과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그래서 A와 B의 C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제곱근으로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경사면의 이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초는 이제 독립기초뿐만이 아니라 이제 줄기초도 있고 이제 온통기초, 이제 매트기초라고 하는데 바닥에 이제 전체를 기초로 만드는 거를 이제 온통기초 또는 매트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줄기초는 연속적으로 독립기초가 길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줄 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줄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줄기초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평철근과 이제 수직철근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는 이제 벽체의 길이로 특히 이제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이 이제 옹벽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옹벽하고 거기에 옹벽에 이제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 이제 줄기초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줄기초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복 두께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철근의 수량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도면에 명기된 전체의 길이를 이제 간격으로 나눴을 때 올림을 하고 한계를 더 도와주면 그 철근 자체가 개수로 이제 환산이 되겠죠. 이 수직 철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벽의 높이라든지 이제 정착 길이 이런 걸 다 더하고 거기에 표준 갈고리의 길이까지도 이제 더해주면 수직 철근의 이제 길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개수는 배근의 간격으로 나눠주고 이제 올림을 하게 되면 개수를 이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통기초는 기초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밑에 부분에 가로근과 세로근만 설치를 하는데 이 기초판이 두껍고 기초의 두께가 높고 이중으로 하부의 철근과 상부의 철근을 이제 배근하는 경우에는 이 하부의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피복 두께의 고강도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스페이서를 놓고 이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꺼워지면 이제 스페이서 갖고 높이를 이제 조절하기 어렵고 철근을 이제 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제 체어 바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기초가 이제 두꺼울 경우에 상부에 이제 철근을 이제 고정하는 경우에 하부 철근이 있고 이제 상부 철근을 이제 올려놓는 경우에 이제 체어바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체어바도 이제 철근 수량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규격을 보면은 보통 13mm나 19mm를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16mm가 있겠죠. 그래서 13mm, 16mm, 19mm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름의 직경은 상부의 철근의 높이와 또는 상부의 철근의 양에 따라서 철근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울 경우에는 D19mm짜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13mm, 중간에 이제 16mm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길이는 약 30cm 정도 되고 이 높이는 기초판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폭은 한 20cm, 200mm 정도가 되고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300짜리가 2개, 그 다음에 기초판의 높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폭이
200이 더니까 이 기초판의 높이만 알게 되면 이 체어바에 대한 수량은 이제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간격이 보통 900에서 1500 또는 통상적으로는 1.2m에서 1.5m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격으로 나눠서 전체의 체어의 개수와 또 기초판의 높이에 의해서 이 길이를 이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임 철근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 기초에 대한 내용들, 이제 거푸집, 콘크리트, 철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을 갖고 거푸집에 대한 수량, 콘크리트에 대한 수량, 철근에 대한 수량을 같이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 기초판의 크기가 1200, 가로, 세로 이제 1200, 기둥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300인 그런 기초판과 기둥에 대한 거푸집, 콘크리트량, 철근량을 이제 산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독립기초의 콘크리트와 거푸집과 철근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단 띠철근이라고 하면 기둥의 후폭원을 띠철근이라고 하죠. 이거는 없는 걸로 보고 띠철근은 이제 제외한다. 그리고 각각 철근의 지름에 따라서 D16mm짜리는 무게가 1.56kg 메타당, 19mm는 2.25kg 메타당, 22mm짜리는 3.04kg 문제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또 문제상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기둥은 정착을 기초에다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정착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400mm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착 길이는 400mm를 보고 우리 문제에서는 기둥의 주근의 정착 길이를 400mm로 보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을 보면 이제 기초판의 철근하고 이제 기둥의 이제 철근을 보면 이렇게 후폭은 띠철근이 있죠. 이건 우리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서 조항에 기둥의 띠철근은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로로 요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봤기 때문에 단면상으로 보면 이제 평면이 되겠죠. 그럼 요 세로로 내려가는 기초까지 내려가는 이 철근이 이제 주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표시를 8 다시 D22mm 이렇게 이제 도면에서 표기를 보게 되면 D22mm짜리 8개가 기둥의 주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기초판을 보게 되면 1200에 가로 1200에 이제 세로 1200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를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이제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1200에 1200 그래서 그 기초판의 폭이 각각 이제 1200이기 때문에 이 보는 방향에서 수평으로 가는 걸 이제 가로근 이렇게 이제 세로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세로근이라고 이제 정하고 요거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판을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잘린 철근의 세로근들은 다 마구리가 보이는 이제 단면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세로 철근이 되겠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는 철근이 기초판에서 밑면에 가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쪽 방향에서 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가로근과 이제 세로근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초판이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지 단면을 자르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E형일 경우에 폭이 1600이고 이제 길이가 뭐 1500이다라고 하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에서 자른 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단면 상태에 따라서 철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로 철근과 가로 철근이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군데에서 단면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긴 방향이 이제 주근이고 짧은 방향이 부근인데 두 개가 여기 기초판에 이제 폭과 길이가 같기 때문에 주근, 부근 구분은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단면 방향을 이쪽을 잘랐기 때문에 가로 방향을 이제 주근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을 이제 부근이라 이제 이렇게 전제로 해서 주근은 19mm 200간격
또 부근은 200간격 19m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습니다. 주근이나 부근이나 철근의 지름은 이제 19mm짜리를 썼고 간격을 200씩. 그래서 200, 200, 200, 200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근이 이렇게 있죠. 이제 45도로 해서 경사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은 이 부분의 면적 A제곱과 이 부분의 면적 B제곱은 경사 면적의 C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세로 부분하고 가로 부분의 치수는 기초판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2m의 제곱, 또 여기도 1.2m의 제곱은 루트의 1.2m의 제곱 플러스 1.2m의 제곱에 루트를 제곱근을 해주면 이 길이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 보강근은 16mm짜리로, 이건 이제 간격이 필요 없죠. 이제 보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45도로 3개, 요게 이제 3개고 이쪽이 3개면 이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경사 보강근은 6개의 16mm짜리를 이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 가로로 가는 게 D19mm 200간격, D19mm 요 가로로 가는 게 D19mm 200간격, 그리고 세로로 오는 철근이 D19mm 200간격. 그래서 이제 요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철근의 배근과 이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제 철근 배근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거는 이제 경사 철근에 대해서는 이제 단면상으로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요거는 이제 수량 산출할 때 D16mm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둥은 아까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철근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물론 이제 뒤에도 있고 저쪽 맞은편에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요 22mm 8개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근은 우리 그 세로로 내려오는 수직 철근의 주근의 기둥의 주근이 세로로 하게 되면 이 상부에서 작용하는 이제 응력을 제대로 기초판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고리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의 길이를 우리는 얼마로 본다고 그랬죠? 문제상에서 이 400mm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40cm, 400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되고, 우리 설계할 때도 보통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철근의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피복 두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철근 하나의 길이는 1.2m가 됩니다. 그렇죠? 세로의 길이도 이 기초판의 폭이 1.2m이기 때문에 한 개의 철근의 길이는 1.2m, 120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냐 하면 1200에 200으로 나눠지면 6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가로 세로 방향도 12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간격으로 되어 있죠. 그럼 200간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1200 나누기 200 하면 이제 6이 됩니다. 그러면 6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 6칸.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됩니다. 그래서 1200 나누기 200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철근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1200짜리 길이의 철근이 가로 방향 7개, 세로 방향 7개, 그거를 이제 다 길이로 더하고 거기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철근의 전체 이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mm짜리, 기둥에만 22mm짜리가 들어갔죠. 그리고 19mm짜리는 가로와 세로 철근이 19mm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경사 철근인 보강 철근은 6개가 16mm짜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철근을 구하는데, 이건 이제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초판의 크기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를 경사의 보강근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둥의 철근은 기둥이 높이가 이제 600까지, 이게 이제 다웰 철근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에 묻히는 철근을 최초로 배근하는 거를 다우알 철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철근만큼은 요 높이에서 기초판의 두께 400에서 600을 더해주면 이 길이가 1000,
그러니까 1m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복 두께도 이제 무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길이는 이제 400mm이기 때문에 1400이 됩니다. 1400mm짜리의 철근의 기둥의 개수가 이제 8개이기 때문에 22mm짜리. 그럼 1400짜리의 D22mm짜리가 8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이제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요 기초판 밑에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했었었죠. 이것도 이제 계산이 간단합니다. 여기 1200의 가로에 세로에 각각 150씩 이렇게 밑창 콘크리트를 더 치고 그 밑에 이제 잡석을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15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께는 이제 200이기 때문에 0.2m. 그래서 잡석량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1500의 높이가 0.2m 하면 이제 잡석량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밑창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1.5m. 여기서 이만큼 1.5m의 가로 세로 이제 높이가 60mm이기 때문에 0.06m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밑창 콘크리트의 수량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문제에는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에 대한 산출은 없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요 기둥의 600 높이의 콘크리트 양하고 잡석 기초판의 콘크리트 양하고 이제 거푸집 양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양 먼저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최적 부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초판의 콘크리트 양을 먼저 계산을 해 보면 이 가로와 세로가 1.2m죠. 그래서 1.2m 곱하기 1.2m의 높이가 400이기 때문에 0.4m를 곱해주면 이 부분의 콘크리트량,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로 세로 1200짜리의 높이가 400짜리인 콘크리트 양은 0.576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계산해야 되겠죠. 기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600, 가로가 300, 세로가 300. 그래서 이제 메타로 고치게 되면 0.3m 곱하기 0.3m 곱하기 높이가 0.6m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둥의 콘크리트 양은 0.054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기초판의 콘크리트 양은 0.576 더하기 0.054를 더하게 되면 0.63 세제곱미터. 요게 지금 요 문제에서 주어진 기둥과 기초판의 콘크리트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양은 요 표면이 이제 내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 표면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측면의 면적, 그 다음에 기둥을 둘러싼 요 측면 부분의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판과 이제 기둥을 이제 둘러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기초판의 거푸집 양은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이 똑같은 게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죠? 0.4m. 그 다음에 가로가 1200. 1.2m. 그래서 1.2m 곱하기 0.4m가 요 한 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면적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면을 곱해주면 기초판 부분에 이제 거푸집 양은 1.2m에 0.4m에 4면 하니까 1.92 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기둥의 거푸집 양은 가로가 0.3, 세로가 0.3. 그래서 요 한 면은 0.3 곱하기 0.6. 그래서 0.3 곱하기 0.6에서 이것도 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 하면 0.72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초판과 기둥의 거푸집 양은 이제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92에다가 0.72를 더해주면 2.64 제곱미터인 거푸집 양이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철근 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철근 수량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2mm의 기둥의 철근이 있고, 기초판의 하부에 가로와 세로 철근이 19mm짜리가 있고, 또 경사 철근인 보강근이 D16mm짜리 이제 6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근, 이렇게 가로근은 1.2m죠. 우리 그 피복 두께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1.2m의 가로근에 곱하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왔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간격이 200인데 1.2m로 나누면 0.2m, 200 간격이니까 이제 0.2m가 되죠. 그럼 이제 6칸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한 개를 더해주면 이제 7개. 그래서 1.2m짜리 7개 가로철근이 길이를 계산하면 8.4m. 세로철근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19mm이기 때문에 1.2m에 7개. 그래서 세로근의 길이는 이제 8.4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mm짜리는 이제 경사철근이죠. 경사철근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길이가 얼마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m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편의상 위첨자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제곱근의 1.2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을 제곱근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몇 개라 그랬죠? 3개에서 6개라 그랬죠? 6개를 곱해주면 이 경사철근의 전체의 길이는 10.181m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철근을 2개, A와 B는 가로철근과 세로철근 19mm짜리 2개를 합했을 때에 16.8m, 그리고 16mm짜리는 10.181m. 이렇게 각각 철근별로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지름에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량을 지름에 따라서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수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게가 틀리죠. 여기 D16mm짜리는 메타당 1.56kg이고 19mm짜리는 2.25kg, 22mm짜리는 3.04kg이기 때문에 각각 지름별로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단위별 메타당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철근의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철근은 이제 기둥의 주근이 22mm짜리 8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더한다 그랬죠. 600에다가 400을 더하니까 1m가 됩니다. 그 다음에 0.4m는 정착 길이, 이렇게 이제 갈고리의 길이가 400이니까 0.4m. 그래서 철근의 이제 주철근, 기둥의 주철근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8개를 이제 곱해주면 11.20m가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철근은 11.20m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철근이 이제 무게로 환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6mm짜리는 10.181에다가 1.56kg을 곱하면 15.88kg. 그러니까 19mm짜리는 16.8m가 나온다 그랬죠. 16.8m에다가 2.25kg. 그래서 여기 19mm가 2.25kg으로 이제 주어졌죠. 곱하면 37.8kg. 또 22mm짜리는 3.04kg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04를 곱해주면 34.05kg. 그래서 전체의 철근의 무게는 다 더하면 16mm, 19mm, 22mm의 무게를 다 더하면 전체가 87.73kg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근은 항상 톤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88톤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기초판에 기둥을 설치하는 철근의 양은 0.88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톤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철근의 무게는 전체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해서 각각의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현장으로 이제 반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철근의 무게와 전체의 무게를 이제 동시에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쉽게 콘크리트 수량과 거푸집의 수량, 그리고 철근의 굵기에 따른 수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2회차 기초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